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지금 발표자 익숙한 얼굴이네요. 벌써 두 번째 나오니까 익숙해지네요. 네, 지금 이제 네 번째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으셔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예승 작가시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약 1시간 전에 뵀던 장진택 비평가입니다. 파트너를 바꿔서 이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작가와 비평가가 어떤 작가와 비평가가 또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냐에 따라서 그 비평의 양상이 아니면 스타일이 또 아니면 퍼포먼스가 달라지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의 비평가분들이 두 작가하고 코워크하는데 그것들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나왔었는데 저는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을까 봐 다시 소개하면 저는 전문 비평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독립으로 큐레이팅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장진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승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장진택 비평가님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된 미디어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네, 일단은 뭐 방식은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비평가님들도 준비하신 거 들었었지만 좀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비슷한 것 같고 이것들이 좀 퍼포먼스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아티스트랑 큐레이터라는 이 포지션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이 비평의 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혜승 작가님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미디어를 매체로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전시를 꽤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한 2009년, 7년 뭐 이 정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다작과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작가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미 좀 시그너처가 되어 있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좀 예전 작업부터 살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네, 고전은 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조금 시작하게 된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잠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겠지만 저는 작업의 성향 자체가 처음에 시작됐었던 저의 백그라운드는 동양화를 전공을 하고 그런 전공 속에서 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확장성의 가능성을 갖게 되고 저의 다른 성향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작업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식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저는 미디어와 더 연관된 작업들을 이제 진행된 것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되는데 이 작업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 제가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들이 그러니까 5, 6년을 지나면서 그걸 느끼지 못했었지만 결국엔 이 작업이 저희 지금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시그니처의 작업이 되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것들은 손자수가 놓여진 것들이고 이 손자수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센싱이 되어 있어서 그 자수들을 누르는 행태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프로젝션 매핑의 첫 번째 작업이기도 한데 3채널로 공간을 아우르거나 아니면 저기 내부에 있는 공간에서 다시 프로젝션이 나오면서 그 단어 플레이를 하는 게임의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언어나 시각적인 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오류들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아침에 발표됐었던 그런 여러 작가분들도 소통의 문제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공감되어 있는 어떤 인터넷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공감된 그 단절 부분들이 시작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촉각적으로 뭔가를 그런 허그라는 느낌에서 오는 그 따뜻함에서의 그런 무언의 어떤 소통, 그런 것들이 이 작업의 시작이었었던 작업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나왔던 단어들은 그런 폴리티컬 이슈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언어 플레이를 해보면서 그 단어를 그냥 유희적으로 느껴보는 것들의 저희 프로젝션 매핑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계기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케이브 인투 더 케이브 시리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작업 자체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제가 읽기로는 좀 실제와 이제 허구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로 비춰지는 영상들과 실제 오브제들의 섀도우로 같이 나타나면서 그것들이 한 공간에서 나타나면서 실제가 무엇이고 허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드레스를 하면서 사실 그것들을 밝혀내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것 자체들로 존재하고 모두가 다른 온도 혹은 다른 방향, 다른 성향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유니버스한 이런 미닝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드는 좀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체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이 자체가 이 스케일이라든지 혹은 이제 조명이라든지 스크리닝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이제 속된 말로 공간을 좀 먹어 들어가는 작업이고, 이제 관객들을 그 안에 가두는 작업이고, 그것들이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관객들을 어딘가로 함께 가자라고 이끄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특정한 개입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작가적 개입이 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자유롭게 놔두기보다는 약간 이제 게임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좀 치트키를 알려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합해낸 이 작업 자체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참 자기 모순적인 부분도 살짝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랭귀지들이 풀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의문 아닌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작업을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먼저 읽으셨던 분들과 실질적으로 작업을 봤던 분들의 그 괴리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보면 촉각되었었을 때, 왜냐면 제 작업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도 어느 하나가 안 중요하지도 않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주된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그거 자체가 객체가 되는 것처럼, 어쩔 때는 사운드에 의해서 또 영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영상의 그런 변화에 의해서 아니면 혹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 어떤 조작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그 컨트롤한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자체를 던져놓는 것들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되게 영리한 작가 같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러티브를 담아내느냐, 이제 작가적으로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커리어들을 조금 타임라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도 굉장히 유효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사물 각각이 다 내러티브를 각각 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도 내러티브를 갖고 있고, 그 영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뭐라 그럴까 비반복성 같은 것들을 이미 그 안에 코딩된 상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너무 영리한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이제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제 작가님께서 표현하시기로는 이거를 이제 형식적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미디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굳이 세대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가님 나이 또래에 있는 다른 작가분들이 미디어라는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혼자 조금 다른 결로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 실험이 이제 2014년까지 지속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미디어를 매체로 다루기 위한 연마의 기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증폭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공간들을 체험했을 때, 혹은 그 체험을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 그것들이 영상이랑 어떤 도큐멘트를 통해서도 이미 사실은 충분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보고, 실제 이 공간에 가면은 완전히 홀리는 상황이 나오겠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미디어와 미디어가 가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결합 부분에 있어서 이 구성적인 부분, 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컨트롤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뭐 컨트롤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컨덕터라든지 디렉터라든지 그것들은 실제 작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디렉션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작품을 조금 넘어서 좀 주변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살짝 해보고 싶은데, 이제 본인의 성장 환경과 조금 맞물려서 이제 좀 동양화라는 좀 폐쇄적인 매체와 이 어떤 미디어라는 매체, 좀 극단적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 매체를 다루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떨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 작업을 보면서 장진택 비평가는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제가 계속 컨트롤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의 역할과 사실은 장진택 씨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터랙션이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을 또 서울 바벨이란 글에서 이제 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은 저랑은 되게 비슷한 어떤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저쪽에서 이미지들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진택 씨, 그러니까 비평가님께서 하시는 행위들도 결국엔 컴포저 같은 역할들, 결국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포저가 돼서 협업되는 사람들의 느낌들, 그다음에 앞서서 다른 그 원작가님하고 했었을 때 조력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조력자의 역할들이 커짐으로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좀 저로서는 되게 신선하게 서로가 접합 지점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또 떨어지는 지점이 되기도 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구성들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근데 저런 작업 속에서 그러니까 얘기는 조금 더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제 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서울 바벨에서의 보여줬었던 그런 지점들 그것들 사실 조금 좀 알고는 싶습니다. 네, 서울 바벨이라는 전시에 이제 평문 부분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뭐 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뭐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세대론을 언급하면서 좀 이제 그게 신생 공간들에 대한 어떤 컬렉티브 전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우리라는 이제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로서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짚어나가고 조금 더 했을 때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을 두고 그것들이 좀 더 심지어 불편할지언정 그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우리가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 보자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토하는 식의 글을 썼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승 작가님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그룹핑하고 그 바운더리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이 좀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저의 성향적으로나 그러한 부분들이 껴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지점들을 계속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예승 작가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시대에 활동하시고 있는 다른 작가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영향들을 받아오신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런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좀 가정 환경 속에서 좀 엄한 집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자유를 좀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 그런 의지들이 되게 이제 유학 생활들을 통해서 좀 더 크게 증폭이 되시고 거기에서 어떤 소통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게 가장 적합한 매체로서 미디어를 사용한다라는 지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컨트롤러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말하긴 어렵고, 그러나 분명히 관객으로서는 의식적이 아닐지라도 조금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떠한 방향을 작가가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지점보다도 살짝 더 나아가 있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제 라는 그런 좀 미묘한 차이인데요. 글쎄요, 좀 거슬리셨나요, 그런 말이? 거슬리진 않고 매번 저를 만났을 때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을 만났었는데 만나서 작업 이야기 외의 것들을 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업 얘기를 하면 식상해지고 오히려 여기서 그것들을 좀 더 풀어보자라는 것들이 조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 느낌에서 그런 작업적인 것들이 이런 데서 접점이 있구나라고 느꼈었던 것들이 생겼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껴졌던 거는 결국에는 그런 비평의 지점들이나 저를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지점, 그러니까 저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평가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공존이라는 상생의 부분들은 비슷하지만 결국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딱 지어주는 그런 관계들, 근데 그것들을 결국엔 상생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폐쇄성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강수미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비평가와 아티스트의 관계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평행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가들조차도 서로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비평가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이론하시는 분들이나 뭐 큐레이터나 여기에 미술계 전반에 걸쳐 있는 분들, 뭐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신생공간에서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상업 갤러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구분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러한 구분들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미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1차적으로 되게 장르별로 이미 느껴야 되는 지점들이 다르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유니버스한 이야기를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평면으로 담아냈을 때 혹은 그것들을 굉장히 어떤 프로파간다처럼 뭐 써놓았을 때, 뭐 타이포그래피처럼 써놓았을 때, 혹은 이혜승 작가님처럼 공간적으로 그것들을 아예 체험적인 단계로 끌어올렸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각각에 맞는 좀 색깔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매체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증명되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미술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었던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제가 엄청 먹을 수도 있겠네요, 제 친구들한테. 근데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바벨이 되게 좋았던 점은 그런 세대를 보여준다는 행위 자체, 그 미술관의 맥락 안에서 그걸 보여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웠지만은 거기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똑같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점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미리 본 건 아니었지만 좀 성토를 했었고, 그런 어떤 불편한 차이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혜승 작가님이 하고 계신 작업들도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세대를 정확히 완전 이분법적으로 혹은 뭐 3분법, 4분법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 느슨한 어떤 흐릿한 지점들 사이에서도 되게 좀 다른 지점에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받을 때나 어떻게 보면 다른 평론가 분들이 읽는 지점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비슷한 지점들을 읽고 있고 혹은 짚고 있고,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들에 대한 좀 살을 붙여주는 수준의 비평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다른 지점들을 본다는 입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러니까 왜 이해승이라는 작가가 이러한 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의 작업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즐길 수 있고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어떤 준비 상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한 좀 저의 뭐라 그럴까요? 좀 저만의 그런 의식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의식 안에서 좀 그런 지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바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네, 좀 세대에 대한 부분들 뭐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편해 하시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서로가 끌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제 작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과 현상의 어떤 불분명 모호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 작업 자체가 뭐 이분법적 이쪽은 좋은 쪽, 뭐 내부에 있는 것들은 안전한 것들이 어떤 구분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 혹은 정말 이것들이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과연 진짜일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핵심 세력일 수 있을까? 계속 그걸 반문하는 어떤 메타적인 성향의 작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장진태 비평가를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단어는 상당히 싫지만 세대 차이를 느끼는 다고 본인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 저는 아니라고 빡빡 우겼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럴 수 있는 계속 그런 되게 건전한 대화들이 그러니까 재밌게 핑퐁화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그런 지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들을 여쭤봤었던 거고. 네, 마이크를 다급하게 뺏게 되네요.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작가로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동시대 작가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조금 선배 쪽에 좀 더 가 계신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사이 지점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뭔가 다 꺼내놓고 혼돈된 상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쭉 이어왔을 때는 그것들이 되게 혼돈된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되게 혼돈된 상태들이 이미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작가들의 작업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포스트 인터넷이라든지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런 것들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있어야 예를 들면 그 공기 같은 거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이제 제가 뭐 공기가 굉장히 맑은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좀 서로가 서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예승 작가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종의 좀 선배 작가군의 거기에서 좀 완전히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는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뭐 여러모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조금 이분들한테서 우리가 이분들의 작업을 보면서 느껴야 될 지점들이 뭘까? 혹은 이분들의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감춰져 있었거나 아니면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뭘까 했을 때 특히 나타났던 지점이라든지 혹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변조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미 체계화 시켜놓고 있는 이 큰 작업 안에서 작가로서 좀 과연 좀 선배 작가로서 당연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후배 비평가로서 좀 그러면서 좀 미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좀 인바이런먼트가 되게 좀 건강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작업들이 물론 깊이 들어가서 반복되고 좀 뭐라 그럴까 오래 지속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예승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라는 어찌됐건 매체적 성향 때문에 분명히 트렌드에 항상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변조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로 과연 작가님이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처음에는 좀 이제 많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의심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좀 그나마 좀 되게 요즘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게다가 또 이미 굉장히 전시를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소비에 대한 문제도 좀 커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신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런 변조의 지점들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겠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 말씀을 하고 네 나누죠.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보여줬었던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를 많이 기억하시는 작가분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은 서울시립위서나 이런 데 보여줬던 게 이제 원형의 하나의 스크린을 가지고 거기서의 투사되는 영상과 어떤 허상과의 그런 차이 속에서의 오브제가 갖는 내러티브가 변조를 갖는 것들이 하나의 작업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을 보안여관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저는 좀 더 확장되거나 좀 더 분절되는 형식들로 이제 나가서 아까 그 형식적 실험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게 사실은 보안여관 전시에서 저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브제들을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보안여관이란 공간 자체를 오브제화 시켜서 그 공간과의 호흡을 갖는 것들, 그게 제 작업의 하나의 방식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작업 자체가 그 다음으로 발전된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올해 보여줬던 이 동중동 정중동이라는 작업의 시리즈들인데, 이때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형식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동양화라는 것들이 시작된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한 줄 한 줄 그것들을 그어가는 게 몇십 년 동안 수련을 하듯이 그것들을 터득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라는 것들의 저의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희 조카들을 보면 놀라는 게 3살짜리가 그냥 주면 매뉴얼을 알아서 자기가 안 봐도 그냥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그런 것들 없이 어떤 매뉴얼화 된 것들을 조금은 익숙해지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얼리 어답터인 형태를 사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알았지만 저는 그 낀 세대 내에서 그런 미디어들을 흡수하는 방식들이 조금은 저한테 낯선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 실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는 완성을 되었다고 본 거고, 그러니까 어떤 뉴미디어로 나가는 어떤 기술적인 방식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저는 가져가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촉각적인 제가 감각을 가지고 동양화를 수련하듯이 사실 미디어라는 매체들을 제가 아까 말씀했던 컴포저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컨트롤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제가 답을 갖고 있었네요. 그래서 말렸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사실은 조금 더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보안여관 전시를 넘어서부터 이제 이 작업이라든지 뭐 무빙 무브먼트라고 갤러리 조선에 있었던 좀 이따 보여드릴 그 작업들에는 그 작업 내러티브가 사실 계속 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작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그런 원형의 스크린들이 또 분절을 했지만 각각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이 모터로 돌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크린의 대형 스크린의 느낌들, 그다음에 커빙을 갖는 이런 것들이나 이제 이게 확대된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그러면 조금은 좀 더 대상화되고 오브제화된 아이들이 조금씩 있었던데, 이것들이 그냥 독립 체제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발산하는 빛과 소리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것들을 사실 보여주는 게 제 작업이 또 하나의 변화를 갖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가 기존에 가졌었던 그런 실험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단지 뭐 하나하나 코딩을 배우고 이런 개념들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순간을 가져왔었던 것 같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번 작업의 신작의 하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작가님을 관통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컨셉이나 주제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결국 다양성과 소통의 지점들인데, 이제 이 다양성과 소통에 대해서 이제 오픈하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지점들이 아마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그 컨트롤러의 성향을 뭔가 강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저는 이게 어떠한 교화적인 작업이다 분명히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교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저희끼리는 따로 했었지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 그것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것들을 본인이 느끼기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작가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것들을 물론 또 작업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이제 그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람객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으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인지, 혹은
거기에 나와서 갔다 오면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작업인지에 대해서 그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버스한 그런 팀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너무 착하고 게다가 이 작가는 너무 똑똑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가리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지점들을 오히려 현장에서 세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당연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특정한 차원들을 조금 닫아주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지점들이 제가 그러한 지점을 짚는 이유는 그게 작가적인 어떤 성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작가가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감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작가가 이런 작업을 하거나 이런 작업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사실은 좀 바라보기 위한 이유들이었거든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유혹시킬 수 있고 제가 만든 세팅 속에서 그 어떻게 매트릭스 같은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만든다고 또 보시는 측면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저는 작업을 대하거나 제 작업을 이제 하는 계획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간을 리딩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그게 화이트 큐브가 됐건 아니면 보안 영화점 장소 특정적인 어떤 공간이 됐건 간에 아니면 제가 스페이스캔에서 일어났던 어떤 작업이든지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그 공간과 어떻게 공유할까를 먼저 하기 때문에 공간에 익숙해지는 게 저희 하나의 작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안 여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한테 한 달 반 이상의 기간을 줬는데 제가 설치 기간으로 거의 한 달 거의 6주 정도를 쓰고 전시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열흘밖에 못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안연의 공간 자체가 너무 셌었고 뭐 일단 전기 공사부터 다시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의 화재 위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최대한 해야지 않는 방식 쪽에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미 그런 뭐 화이트 큐브였건 그런 장소 특정적 공간이건 공간에 이미 제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 공간을 이해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걸 만든다기보다 또 두 번째는 미디어라는 속성의 결계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만든 게 저희가 뭐 구글링을 하든 뭔가 서치를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찾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결국 다 다른 길로 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려져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작업들은 그런 요소들을 그냥 극대화시켜서 어느 뭐 영상으로서의 시각적인 것과 뭐 음악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가 뭐 사운드 작가다, 영상 작가, 어떻게 보면 저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지를 아무도 못해요. 설치 작가일까, 뉴미디 어떤 그룹에도 저는 속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저만의 세계, 그러니까 그 독립된 외로운 섬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작업에 구획되지 못하는 그것들이 그런 미디어라는 속성들을 극대화시키면서 총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 일단은 그런 어떤 미디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습과 훈련이나 아니면 학습이라는 단어를 또 썼는데 학습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좀 수련? 말씀하신 것처럼 연마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되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거기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마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만약에 컨트롤러는 아니지만 본인이 모르겠네요. 저와 대화를 하시기 전에도 이미 스스로를 좀 컴포저로서 혹은 좀 이 공간들을 구성해 나가는 어떤 구성자로서 아니면 좀 지휘자로서 약간은 좀 보자기 같은 그런 느낌? 좀 싸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느낌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아내는 좀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더 그런 변조의 가능성들 자체에 대한 좀 전형화를 빠르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시간. 네, 시간도 다 됐고 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둘이서 이것들을 진행을 해가면서 가장 저희가 봤던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평, 근데 그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가장 저랑 그 겹치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그냥 비평을 위한 비평, 그러니까 서로를 크리틱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봤었던 것 속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온도 차이가 되게 났었다면은 점점 뭐 그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닌 그냥 아 그런 입장이구나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었던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유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게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되게 어떤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번에 비평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 그 두 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저도 오디언스 중에 한 명으로서. 근데 또 오디언스로서만 저는 듣게 되지는 않죠. 여기 앉아가지고 사실은 이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한 사람으로서 또 자꾸 큰 틀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마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마담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를 이제 사실은 직조도 해야 되고 제가 오전에 10시부터 저랑 같이 계시면서 저의 디렉토리얼 스피치를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를 상정하고 거기다 계속 비평 페스티벌이든 비평이든 창작을 하는 어떤 가치를 좀 올리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내 팀에 그러니까 작가와 비평가가 매칭을 해서 지금 코웍을 하는 내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왔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건 장진택 비평가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비평가로 참여를 하면서 계속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강박적으로 자긴 비평가가 아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 이 비평 페스티벌의 기획자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업으로서 아니면 누군가가 타이틀을 부여해준 규정된 관습화된 것으로서의 비평가는 우리 행사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규정돼 있는 비평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계속 그 규정된 비평가가 아니라고 도망가는 어떤 행위자도 아닌 어떤 지점들이 아마도 여기서 제가 좀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어의 한계를 얘기했지만 규정하지 않으면 그게 왜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려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네이밍을 해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비평가는 또 기능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고 이런 것도 비평이고 이런 스타일과 이런 모드가 이런 양태가 또 비평이구나라고 우리가 한 세대 지나가지고는 또 관습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우선은 두 분의 말씀에도 이미 여러 역할들이 막 나왔어요. 그죠? 조력자 나왔죠. 컨트롤러 나왔죠. 컴포저 나왔죠. 또 뭐가 있었죠? 코워커도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부분 온정윤 작가랑 그 비평할 때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좀 규정을 할 만한 용어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비평가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비평가 내지는 비평가의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창작이 있고 그 창작의 후위로서 아트 크리티시즘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의 제일 많은 활동은 라이팅, 글을 쓴다 였는데 지금 일종의 통제자 내지는 통솔자로서의 아티스트 얘기를 한다면 또 한편으로 의미를 다루는 자로서의 그 비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의미는 physically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한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logically, metaphysically 가능한 얘기인데 일테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해승 작가의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품에 대해서 이미지가 보이는 차원에서 얘기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신은 얼마나 스마트한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우회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의미를 앉아서 같이 나누면서 할 때 이 사람들의 비평은 되게 또 다른 모드를 취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좀 그 흥미로운데 아까 바로 직전에 이제 고윤정 비평가하고 김인혜 작가가 크리틱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졌던 어떤 물리적 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진짜로 어떤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하나의 폼이 될 텐데요. 그 폼이 그러니까 태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폼이 다시 어떤 그 모드를 결정짓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두 분은 각자가 어떤 활동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요. 큐레이터로서 서울 바벨에 참여했던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승 작가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전시를 했다고 지금 장진택 비평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그런 어떤 각자의 활동들이 사실은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기본 마티리얼로 제공되는 차원들 그거는 되게 패러렐한 것 같지만 평행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세대 얘기를 하고 뭐 세대 간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코익시스턴스하는 공존하고 있는 상태들을 만들어냈다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컴포징은 어디서 되냐면 사실은 만났을 때 아니면 책에서 그럴 때 이 오늘의 이 일종의 아트 크리티시즘 퍼포먼스가 그 글로 전환될 때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지려고 해서 좀 제가 이제 좀 종결을 짓고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평과 창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생각해 왔냐면 어느 쪽에 그 우위를 두든 간에 구속적 관계를 많이 상정을 해왔습니다. 그게 비평이 작업에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비평가가 작가의 어떤 많은 부분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가 약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죠. 되게 세속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속적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분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큐레이터인지 비평가인지를 두 개를 그 덩어리째 나누는 게 이렇게 좀 불충분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어떤 상호 구속의 관계라는 것도 말하자면 누가 누구한테 종속되거나 어느 직업군이 어느 직업군한테 종속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 그런 걸 좀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장진택 비평가가 서울 바벨전이 상당히 비슷해 보였다 참여한 그 작업들이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리버럴하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대 안에서 이렇게 좀 자기가
그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작업들이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서울 바벨전도 그렇고 또 이런 최근의 비평이나 최근의 어떤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서 아, 이런 작업과 이런 전시와 이런 식의 스페이스를 운영하거나 독립 출판을 하거나 하는 게 제너레이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라고 하는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거의 속성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정 세대가 독점하거나 내지는 다른 세대랑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점이라기보다는 템포를 같이 하고 있는 지점. 그러나 거기에 접근하고 있는 모드만 다른 그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오해를 살까봐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컨템포러리함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발현되는 특정 지점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시작과 끝이라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역사로서 읽혀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동시대성으로 읽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아니라 혹은 뭐 더 전문적으로 비평을 하시거나 혹은 사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한쪽으로 좀 편협하게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 모두의 관심이 특정한 방향으로 사실은 조금 쏠려가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뭐 저희 그러니까 뭐 분절되는 세대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저희 또래 중에서도 항상 자성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항상 똑같고 왜 우리는 더 이상 이것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무엇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생산적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드렸다고 이제 좀 덧붙이고 싶네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해주니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입으로 그러니까 세대가 분명히 나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안 하고 싶어도 세대의 어떤 차이라든가 또 펑션이 다른데 거기서 그 세대가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주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특정 다른 세대가 이렇게 비슷하거나 그 뭔가 이렇게 그룹핑이 된다고 너무 뚜렷하게 그러니까 단일화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공격을 받죠. 제가 말을 하면 그건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 세대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아까도 사용한 단어인데 자성이 되거나 내지는 거기서 이제 분할의 가능성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았나. 네, 여기서 한 분만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구에나 비평가가 아마 비슷하게 우리끼리니까 제너레이션을 극명하게 좀 나눠보자고요. 그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제 기억에는 우리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선가 출장 갔다 돌아오면서 레트로 마니아를 읽고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왜 읽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관련한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견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네. 다들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는 말을 할 때 되게 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서 바로 근데 저는 세대에 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약간 콘플릭트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뭔가 이렇게 되게 크게 그런 액티비티스를 참여를 하는 게 없어서 느끼는 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제 동생은 10살 어린데 컬러로 그려진 만화책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스 로마 신의 한창 유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컬러로 그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컬러는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보는 책인데도. 그래서 확실히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그런 미디어의 좌지우지돼서 그런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 한 얘기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다름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작가님 작업에서도 정말 작가님이 이제까지 작업해 오시면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아직까지 더 할 게 남으셨듯이 그게 실제로 그것들이 실현되는 상황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런 관계들을 확실히 인정을 하는 것이 뭐 그 세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계속 분절된 그 부분, 그 지점을 뭔가 포커싱하는 것 같아 갖고 좀 그런 오해를 살까봐 말들 덧붙이게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정체성을 좀 더 찾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들을 찾으면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해보자라는 좀 약간의 대의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발끈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은 딱 그 지점이죠. 이제 우리는 계속 그러면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또 우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건 다른 상태에서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한 다른 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서로 교각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터놓는 계기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바벨이 그런 지점을 또 수행했던 것도 있고 저와 예승 작가님 할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근데 그런 충돌이나 분절이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그런 충돌이가 그 안에서 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아까 포스트 인터넷 말씀하신 게 사실은 되게 재밌었는데 그 포스트 인터넷이라는 언어를 사실 미술 쪽의 분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단어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위치 있는 사람들은 포스트 인터넷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사진 올려서 이쁜 작업들이 포스트 인터넷 작업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포스트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정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에 있어서 오히려 벌써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포스트 인터넷이라는 걸 정의해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분류하고 여기에 이런 특징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뭐 전시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생산적인 방향이 예시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추가. 네, 네. 아까 여기서 갑자기 우리 라운드 테이블이 돼버렸는데요. 다음 발표자들이 되게 답답해하겠지만 좀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네, 김다음 작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뭐 충돌이 있고 뭐. 근데 약간 좀 제가 지금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같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저는 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비평가들한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포스트 인터넷 나온 거였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틱톡에 얘기하는 그런 포스트 인터넷이 돌아가는 방식과 그런 정의들과 그 다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나라 작업하는 것들이 그 부분이 되게 모호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비평 작가는 어떤 생각하는 것과 이 현실된 느끼는 걸 작품으로 표현한 거라면 아까 그 동수영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평가는 주변에 있는 어떤 현상과 뭐 작가나 작품이나 어떤 전시에 대해서 글로서 그 현상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하는 지점들을 그런 오히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글들이 약간 세대는 이래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매체에 대한 대입으로 달라서 이래 혹은 그 매체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현대 미술을 많이들 신생의 전문을 좀 매체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쏠려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좀 더 다양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다른 결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어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의 비평가들이 네.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포스트 인터넷이 다 포스트 인터넷. 근데 그건 사실상 읽어보면 되게 길이 잘 안 맞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평가 선생님들이 더욱더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사실 자꾸 이 행사에다가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비평 페스티벌을 우리가 이틀이 남았으니까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떤 고정된 의미나 형식도
없게 하자고 우리가 사전 미팅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포스트 인터넷이든 포스트 온라인으로 저는 사실 어떤 어젠다를 내놓고 그랬었는데 그 개념들이 사실 규정할 수 있는 것과 규정하지 못하는 그 개념의 카테고리를 빠져나가는 아트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대 차이라든가 무슨 전시기회의 차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위 세대 안에서도 이렇게 프릭션 돼 있는 것들의 차이로 그래서 결국은 아무 관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단계가 가장 우려스러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집요하거나 내지는 되게 어떤 그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비평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 앉아 계시고 오늘 발표하고 앞으로 발표할 분들의 작업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정말 처음 작업을 보는 뭐 이렇게 말이 좀 미안하지만 신진이거나 아직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작가일 수도 있는 작가가 아직 아닌 작가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작업에 대해서도 기꺼이 제가 비평하고 또 굳이 비평가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면서도 비평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재밌는 지점들 있잖아요. 나는 비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행위나 내가 기능하는 지점은 새로운 비평의 어떤 지점입니다라고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최악은 그것이 너무나 이제 프릭션 돼서 갈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떤 접촉점도 안 맺으려고 하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지점 아닌가. 제 생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제 생각에는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강수 선생님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행사가 또 잘못 읽힐까봐 혹은 저희들 말이 잘못 와전될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저희는 아까 아마 가볍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비평의 다른 결들을 보여주는 입장이었고 좀 그러한 방식들을 좀 고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게 하자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큰 우려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변화들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간다면은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해 나간다면 좀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비평이라는 좀 건전한 매체를 통해서 좀 잘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걱정 안 합니다. 제 말에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이렇게 많이 묻어났다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혜승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석다스 작가하고 구애나 비평가의 비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씩 넘겨서 어쨌든 그 30분씩 발표하시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